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내 이웃에게 온 택배 상자가 제목이었어요. 내 이웃은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아주 짜증나는 부류 중에 하나야. 몇 년 동안 나는 그가 혼자서 시나몬 가루에 대고 기침을 한다든지, 시나몬 가루 이렇게 한 다음에 막 기침을 한다든지, 미지근한 물을 막 난데없이 갑자기 막 몸에 퍼부으면서 촬영을 한다든지, 막 이상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계속 혼자서 막 소리를 질러, 막 쩔어, 해냈어, 실패했어, 혹은 fuck 이런 광경들을 여러 번 몇 년 동안 봐왔어. 자극적인 영상을 소재로 주작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그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정말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지 정말 볼 때마다 정말 역겹고 지겨워졌어. 그래서 사실 얼마 전 그가 우리 집 문을 노크해서는 나 몇 주간 집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집 앞으로 오는 편지나 소포 같은 거 있으면 좀 대신 받아줄 수 있겠어? 라고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사실 안도감이 들었어. 그 멍청한 유튜브 주작질을 몇 주간 이제는 보지 않아도 된다니 마음이 다 평화로워지더라니까. 사실은 그를 몇 년간 지켜보면서 그가 하는 그런 멍청한 그 묘기들이라든지 그런 주작질들이 혹시라도 이웃에 사는 내 삶에 무슨 피해가 오진 않을까 하고 내심 걱정하기도 했었거든. 첫 며칠간은 꽤 평화로웠어. 그는 몇몇의 청구서나 혹은 스팸 우편 혹은 생일 카드 같은 걸 편지로 받았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의 집 문 앞 발코니에 정말 아주 커다란 소포 박스 하나가 와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박스 위에는 엄청 크게 빨간 글씨로 Return to Sender, 보낸 이에게 반송이라고 적혀 있었어. 나는 절대 약골인 편은 아니거든? 근데 그 박스를 드는 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건 진짜 X나게 무거워서,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X나 무거웠어. 그걸 건너편 우리 집까지 가져가는 건 진짜 너무 무거워. 정말 너무너무 무거웠고, 심지어 우리 집은 이렇게 있으면 1층에 있으면 이렇게 반층 정도 올라가야 되는 집인데, 미국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보통 이제 뉴욕 아니면 대도시 아니면 주택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반층 계단 같은 게 있어요. 한 6계단 정도 올라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런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 박스를 들고 가려면 그 크고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집 안에 가려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 위로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를 나는 우리 집까지 가져가면서 깨달았어. 그래서 난 그의 택배를 내 차고 안에 두기로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것도 준비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하이라이트 할 때는 이렇게 편집해야겠다. 보통 미국 집은 주택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게라지라고 해서 차고가 또 따로 있어요. 보통 집이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주차장 같이 쓰는데 보통은 되게 커가지고 남자들이 거기를 본인의 이렇게 아지트처럼 많이 쓰거든요. 차도 넣어놓고 거기다 온갖 연장. 남자들도 여기 또 철물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막 거의 콜렉션처럼 총을 진열해놓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창고처럼 쓰는 걸 이제 게라지라고 차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너무 크니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나는 내 집 앞에 이제 계단 없이 차고는 바로 문 열면 넣을 수 있으니까 차고에다가 이 택배를 넣어야겠다고 결심했어. 나는 보통 내 차를 차고에 보관을 하지를 않았는데 왜냐면 내 차고 그 앞 문은 진짜 너무 오래된 쓰레기 같아서 엄청 세게 후려쳐야만 열렸거든. 그래서 차라리 아침 저녁으로 그 차고를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열어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집 앞 차도에다가 그냥 주차를 안전하게 해놓는 편이 편해서 나는 보통 차도 차고 안에다가 보관을 하지 않았었어. 그리고 나는 그 택배 상자를 바닥에 먼저 두고 그 차고문을 쳐가지고 열었어야 됐는데 그거 알지 너네? 왜 무거운 짐인데 되게 크고 무거운 짐인데도 어떻게 딱 손에 딱 잡혀 있으면은 땅에다가 놓고 다시 드느니 무겁더라도 그냥 들고 싶은 그 기분 너네도 알지? 여러분 아세요? 난 알아. 우체국에서 많이 이렇게 해봤거든. 이렇게 딱 손잡이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딱 어떻게 잘 그립이 돼 있으면 다시 땅에 놓기가 싫거든. 왜냐면 다시 들 때 제일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고선 이 차고를 문을 막 이렇게 막 한 거야. 막 이렇게 막 친 거야. 드디어 내가 3번째로 문을 세차게 쳤을 때 나는 그만 실수로 택배 상자를 놓쳐서 그 상자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떨어뜨리는 순간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는데 내가 씨뿌 하고 혼잣말로 욕했지. 왜냐면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거든. 안에 중요한 물건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굳이 내가
떨어뜨렸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웃은 그냥 돌아왔을 때 그냥 무거운 거니까 배송하다가 깨졌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차고 문을 힘겹게 열었고, 차고 문은 마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는 듯이 끼끼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열렸어. 차고 구석에다가 박스를 끌어다 놓고는 그 택배 박스에 대해서는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지. 며칠이 지날 때까지 말이야. 며칠이 지났을까? 도대체 그 차고의 문틈을 타고 우리 집까지, 보통 좀 거리가 있잖아요. 걸어서 그래도 몇 발자국 걷잖아요. 차고에서 집까지. 근데 그 우리 집까지 그 냄새가 도달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며칠이 걸렸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치 스컹크 같은 지독하면서도 단냄새가 집에서 어디서부턴가 풍기기 시작했고, 정말 그 냄새는 마치 스컹크와 같아서 나는 진심으로 우리 집 앞에서 무슨 스컹크가 아마 로드킬을 당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보통은 그랬을 때는 냄새가 점점 옅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이 냄새가 나는 건가 싶어서 집 곳곳을 살펴보고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차고 아닌 거야. 그래서 차고 문을 다시 힘겹게 열었는데 그 냄새는 정말 내가 코를 잡고 뒷걸음질 칠 정도였어. 냄새의 원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 왜냐면 차고 안에 바뀐 거라곤 새로 들어온 그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내 이웃의 택배 박스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 두리안 씨 나와라. 최소 동남아 여행 마스터 하신 분. 이게 뭘까 했을 때 내 머릿속에 휙 스쳐 지나간 건 다달이 오는 이달의 고기 멤버십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달의 고기 멤버십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매달 뭐 재료 같은 거, 음식 같은 거를 손질해서 이제 가져다 주는 음식 재료 배달 시스템. 이 미국에서 되게 지금도 좀 유행을 하고 있고 또 한참 되게 많이 유행을 했고,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채소일 수도 있고 고기일 수도 있고 한데 고기만 오는 그런 멤버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달에 뭐 싱싱한 고기 뭐 이런 그 독축장에서 싱싱한 고기를 바로 택배로 직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 정기배송. 그렇지. 미국은 워낙 고기가 많고 또 싸고 그러니까 정말 싱싱한 고기를 직배송해서 매달 정기배송해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아마도 내가 고기인 줄 모르고 그냥 냉장실에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너무 오랜 기간 밖에 방치가 돼서 이건 이제 고기 상한 냄새가 분명하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놈의 고기를 시켰길래 저렇게 크고 무거운 박스가 온 거야? 뭐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넣었나 싶었어. 나는 코를 쥐어잡고 박스 가까이로 가갔어. 차고에 있었던 가위를 한 손에 들고 말이야. 사실 박스를 여는 데는 가위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야. 왜냐면 박스 밑부분은 이미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구멍이 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거든. 하지만 난 내 맨손에 상한 고기 국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서 가위를 들고 갔지. 어쨌든 박스가 너무 젖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열어버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이제 상한 고기일 거니까, 이제 워낙 무거우니까 여러분, 이거를 차고 바깥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바닥이 다 젖었으니까 흥건히 박스가 다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다 그냥 여기저기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가 팜 갖고 왔을 때처럼 끌고서 가지고 갔다가는 분명 박스가 다 찢어져서 내용물이 다 흩어져 버릴 테니까 조심히 박스를 열어서 하나하나 고기 조각을 이제 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넣어서 버릴 요량이었어. 일단 나는 가위로 상자 윗부분을 열었어. 근데 거기서 나는 그 냄새는 진짜 세상에 이 냄새보다 최악의 냄새는 없을 거야. 가위를 여는 순간 그 최악의 냄새, 그리고 상자 윗부분을 열어 제끼는 순간 그 악취의 정체를 볼 수가 있었어. 그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들아, 마치 그 아주 고온으로 이미 가열된 뜨거운 오븐을 여는 느낌이었어. 왜 오븐 뜨거운데 확 열면 그 뜨거운 김이 확 오는 거 알죠? 근데 그건 마치 뜨거운 열기 대신 마치 오물, 똥, 오줌, 땀, 부패 이런 기운이 이게 느껴져요. 박스를 여는 순간. 정말 그 냄새는 너무 심한 나머지 나는 정말 충격에 휩싸여서 제대로 앞도 못 보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미친 듯이 토를 하기 시작했어. 상자에서 나오는 그 정체 모를
공포가 섞인 그 냄새를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차고 밖으로 막 도망치듯이 달려 나왔지만 그 차고 안에 있었던 그 짧은 순간 동안 내 몸에 배었던 그 냄새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에게 스며들듯이 달라붙었어. 나는 일단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 방향제를 뿌려도 마스크를 써도 샤워를 3번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도 그 냄새는 여전히 나에게서 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또 내 차고 안에 그 박스를 여전히 열린 채로 놓고 나왔기 때문에 내 집으로 계속해서 스며드는 그 냄새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박스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만 했어. 결국 나는 차고로 다시 돌아갔고 박스는 마치 빨리 와서 나를 보라는 듯이, 나는 준비됐다는 듯이 여전히 보란 듯 열려 있었어. 나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 박스를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굳게 마음을 먹고 모든 걸 준비했어. 2손을 쓰기 위해서 일단 빨래 집게로 내 코를 막고 그 안에 있는 썩은 고기에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그리고 한 손에는 우리 집에 있었던 세제 중에 가장 강력한 세제를 들고 갔어. 그 박스에 다가갔어. 그런데 결국에는 쓰레기 봉투도 세제도 장갑도 그 무엇도 사실 쓸모없게 됐어. 나는 그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만질 필요가 없었거든. 하지만 그 후로 매일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악몽에 고통받게 되었지. 그래, 거기에는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건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아니었어. 그것들보다 최악이었던 거지. 그건 유튜브 스타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나의 이웃이 들어있었어. 죽은 채로. 여전히 사지가 멀쩡히 붙어있는 상태였지만 그냥 그렇게 죽은 채로였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연히 그 경찰들은 나를 제일 먼저 신문했어. 왜냐면 자신의 차고에 시체를 며칠간 보관하고 있던 남자를 의심하는 건 당연하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결국 경찰들은 내가 이웃의 죽음에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물론 내 DNA는 박스 여기저기에 있었겠지만, 그리고 내 집안 곳곳에서는 그 내 이웃의 죽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은 내 이웃의 손 안에 내 결백을 100%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죽은 내 이웃 손 안에 있었거든. 그건 바로 브이로그를 찍던 그의 카메라였어. 그들은 나에게 딱 한 번 그 영상을 보여줬어. 그래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 영상을 정말 봐도 되는 거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내가 불쌍하게 생각돼서 그걸 보여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내게 내 이웃이 찍었던 그 브이로그를 나에게 보여줬어. 내 이웃은 선박시설 밖 상자 안에 앉아 있었어. 쪼그려서 앉아 있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부터 국경을 가로질러서 어떻게 배송되는지, 다른 나라로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너무 재밌겠죠? 그러면서 그는 오줌을 담을 병, 음식, 베개, 손전등까지 다 챙겨놨더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도 돼요 여러분. 배설물을 담을 병, 그리고 충분한 음식, 그리고 베개, 혹시 몰라서 손전등까지 챙겨왔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러자 한 몇 번 정도 그의 유튜브 찍는 영상, 좀 과격한 영상을 찍을 때 도와주러 왔던 그의 친구가 상자 뚜껑을 덮었고 그를 선박에 실은 것 같아 보였어. 그리고 정확히 그게 뭐 몇 시간 후였는지 아니면 며칠 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상자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짧은 영상 몇 개를 계속해서 녹화했어. 여러분, 저는 지금 트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덜컹덜컹 움직이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아마 여긴 택배 창고인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꽤 덥네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싸운 음식은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 도착지에서 박스가 심하게 추락을 했고 그의 목이 부러졌어. 그게 다야. 카메라는 계속해서 죽어있는 내 이웃을 계속 찍고 있다가 배터리가 다 됐는지 메모리 카드가 꽉 찼는지 그게 꺼졌어. 그는 그냥 그렇게 죽은 거야.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가지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 주변에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사실인데 여기다가만 내가 몰래 알려줄게.
그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한 가지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 하나는, 그 영상에서 그건 내가 들은 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날 괴롭힐 거야. 추락해서 그의 목이 부러진 직후에 내가 아주 자주 듣던 아주 익숙한 소리를 들었거든. 끼기기기 하면서 열리는 내 차고문의 날카로운 소리 말이야. 여기까지.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 것보다 별로 안 무섭지 않았나? 무서운 거 못 듣는 사람도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죠. 여태까지는 이제 뭐 실화인 거라고, 실화라고 이렇게 해서 올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뭐 나 이거 정말 실화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써서 이제 아마 괴담이겠죠? 아, 이게 저번 거보다 더 무서워요? 아, 이해하면 무섭다니까? 그래, 맞아. 찜찜하지. 약간 무겁지, 내용이. 아, 이게 훨씬 무서워? 아, 미안. 아, 그래? 난 별로, 이게 별로.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화인지 뭐 그냥 괴담인지, 잘 만들어낸 괴담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 정말로 그 정도 떨어진 걸로. 야, 키가 190이어도 그렇게 떨어져서 목뼈 부러지나? 뽁뽁이. 이 와중에 최소 대한통운에서 일하시는 분, 뽁뽁이 감고 있지. 으유. 그래, 내 생각엔 잘 만들어진 괴담이겠지.